김성환의 시사야. 조선 왕조의 정궁, 경복궁에 있는 왕비의 침전 이름이 교태전이라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이름만 들으면 임금에게 교태를 부리라는 뜻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속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이 일제강점기 이후 이리저리 떠돌던 궁궐과 정각 궁문 현판을 제자리로 돌리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태전처럼 의미 있는 현판 이야기가 많다고 하네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현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설마 교태를 부리라고 교태전을 뭐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아니겠죠, 진짜. 아니겠죠. 네. 무슨 교태를 부리라는 뜻 뭐 이렇게 적겠습니까? 네. 그 사귈 교자하고 편안하고 크다는 뜻의 태자인데요. 교태라는 거는 그 주역에서 네. 뭐 하늘과 땅의 사귐, 즉 양과 음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왕비가 사랑을 나누고 후사를 생산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교태전이라고 한 거고요. 창덕궁의 또 왕비 침전 이름은 또 대조전이거든요. 네, 대조전이라는 게 뭐냐? 뭐 이것 또한 큰 인물을 낳는다. 클 때자에다가 만들 조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궁궐이나 정각, 뭐 궁문 이름은 얼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딱 들어갈 때 이렇게 딱 제일 먼저 그럼요. 눈에 띄는 곳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지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뭐 다 기록이 있는데요. 1395년 10월 7일에 서울에 이제 새로운 궁궐을 세우고 태조 이성계가 잔치를 베풀죠. 그러면서 술잔이 한 3번 정도 돌아가는데요. 그 정도전한테 새 궁궐의 이름을 지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개국공 시인 정도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의 술대접에 취하고 임금의 덕에 배부르니 훗날 왕위를 이어받는 임금들의 앞날에 밝은 복, 그걸 경복이라고 하거든요. 네. 밝은 복을 받게 하리라라는 시경 구절을 외우면서 새 궁궐을 경복궁이라고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청했다고 하죠. 제가 이거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술대접에 취하고 임금의 덕에 배부르니 그러니까요. 훗날 왕위를 이어받는 임금의 앞날에 밝은 복을 받게 하리라. 예.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또 술자리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술김이 지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정도전이 창업의 기쁨에 이제 취한 그런 태조 이성계한테 경계의 말을 던지죠. 뭐라 그러냐면 임금은 늘 비난한 선비와 백성들을 돕고 함께 나눠야 그들의 봉양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단단히 다짐을 받는데 뭐 갑분 쌓였겠죠. 갑자기 감히 태조에 이제 정도전은 그러면서 이제 경복궁 안에 다른 정각과 궁문의 이름도 아주 구체적으로 뭐 세세히 다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궁궐 이름들이 다 그때 지어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 제일 먼저 이제 임금의 침전 이름은 강량전이라고 했는데 편안하게 지내는 곳이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혼자 있을 때 나태하면 절대 강령할 수 없다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했고요. 임금은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서 편히 쉴 때도 단 한순간도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임금이 이제 주기식을 열거나 정사를 펼치던 건물을 근정전하고는 또 사정전이라고 했는데 왜냐? 임금은 아침 저녁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근면한 태도로 백성을 활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근정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깊이 생각한 연후에 비로소 정사를 펼쳐야 된다는 뜻에서 사정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의 임금의 도리를 다 담은 거죠. 그러면 이 이름대로 네. 그 조선 왕조가 쫙 만사형통 해야 네. 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사실은 뭐 초창기에는 명함이 교체를 했고요. 네. 경복궁 건립한 지 불과 3년 만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한바탕 또 피바람이 부니까 정종 임금이 불길하게 여겨서 참 기분이 나쁘니까 다시 개경으로 또 환도했다가 태종 때 다시 또 한양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러나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경복궁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죠. 위대한 사건요? 그렇죠. 불미스러운 사건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우선 따지고 보면 망고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바로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열어서 네. 조선의 4대 임금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분이 경복궁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때 재건한 경복궁 수정전이 있거든요. 거기를 네. 보면 거기가 바로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한 집현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복궁은 한마디로 그 훈민정음 창제 성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진 아주 유서 깊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는 사실은 경복궁의 역사가 순환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지 않은 사건에 계속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뭐 지금 그 좋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임진왜란 때 당장 소실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여러 차례 불에 탔는데 명종 때 1553년에는 이제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잿더미가 돼가지고요. 1년 만에 겨우 복구가 됐는데 결국 이제 4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임진왜란 때 이제 완전히 소실되고 말죠. 선조 임금이 도망가니까 네. 왜구가 몰려와서 제일 먼저 사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분노한 백성들이 우리 버리고 갔다. 그래서 네. 경복궁에 불 질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게 그 유성룡의 서예집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실과 관료들이 일찌감치 피난을 떠나고 남은 빈 궁궐을 외적이 그 한양에 입성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궁중으로 침입해서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보물도 약탈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기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에 입성한 때는 선조가 도망간 4월 30일에 이틀 뒤 5월 2일인데요. 이때 그 왜군을 따라온 종군승이 있어요. 제딱구라고. 제딱구의 기록이 조선일기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인 잃은 빈 궁궐을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는데 5발자국마다 누가 있고 10발자국마다 각이 있으며 행랑을 둘렀는데 처마가 높다. 전각의 이름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운운했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멀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복궁이.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유성룡이 백성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썼지만 정작 본인은 보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틀 전에 임금과 함께 이미 한양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성룡이 현정을 목격한 것은 1년 뒤거든요. 1593년 4월 20일이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뭐 쓴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럼 이거 누가 불을 낸 건가요? 그 예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뭐 전쟁이 났다든가 밀란이 일어났다든가 혁명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혼란기에서 무슨 뭐 약탈 방화 같은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왜군들이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왜군이 파죽지세로 올라갔다가 평양성 전투에도 패하고 한양마저 이제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궁궐에 불을 질렀다라는 설이 이제 100% 확실한 설이겠죠. 그럼 분노한 백성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건 야사네요. 야사일 뿐만 아니라 좀 가짜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거 네. 바로 잡아줘야 되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고 책에도 그렇게 어디 썼던 근데 걸 제가 본 것 같긴 한데. 그 기록에 있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네. 또 다른 종군승이 한 말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 백성들이 그럴 정도의 어떤 그런 모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임진왜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경복궁뿐만 아니라 다른 궁궐들도 모조리 불에 타버려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돌아왔을 때는 거처할 곳도 마땅치가 않았다 그래서요. 이 선조가 경복궁에 가건물이라도 짓자라고 명을 하고 1606년에 궁궐 영건도감을 설치해서 광화문 근정전 뭐 이런 데 주요 건물만이라도 우선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신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요? 사실 1,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는 거죠. 후위를 도모하자. 전쟁 뭐 끝났는데 바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였고 무엇보다도 경복궁이 풍수지리상 뭐 초창기부터 불길하다는 의견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됐거든요. 뭐 아닌 게 아니라 태종 때 뭐 2일차 왕재난 이런 거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낸 사건도 있었고요. 네. 중종 때 조광조가 사정전 뜰에서 왕의 친국을 받고 사약을 받은 일 뭐 이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불길한 경복궁 대신에 창덕궁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 임금들은 창덕궁에서 기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270년 정도 창덕궁에게 조선의 전궁 자리를 물려준 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경복궁이 전궁이었을 때는 한 200년 될까 말까 한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고 막 그랬지만 그 후에도 순환은 계속됩니다. 일본군한테 점령당하는 참 기막힌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그리고 건천궁에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명성황후가 또 시해당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그 사이에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또 순환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기운은 네. 경복궁과 함께 다 끝난 건가요? 뭐 그렇죠. 그 일제한테 이제 그 국권을 빼앗긴 상황. 그 당시에는 또 눈뜨고 볼 수 없는 또 참상이 일어났는데 1910년에 왕실 사무를 담당한 국내부가 경복궁 내에 공원을 신축한다라고 하면서 경복궁 내 정각 4천여 칸을 민간에게 경매했습니다. 경매했다는 건 팔아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이른바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이른바 네. 박람회인데 그걸 개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서 궁궐 내 건물 15개 동하고 문 9곳을 공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병합 5주년을 기념한 박람회를 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일본의 왕궁의 건물을 뜯어다가 예. 판다는 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회철이라는 그 말을 써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헐어서 치워버린다는 뜻이어서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복궁 건물들을 헐어서 일반 공매 형식으로 치워버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1917년에 창덕궁에 큰 불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경복궁에 있는 강령전하고 교태전 같은 그런 침전을 또 뜯어다가 창덕궁 복구공사에 또 목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참 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자꾸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당시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잠깐 가보자면 참 그 치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네요. 우리 입장에서 눈 두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사실은 뭐 그 이후에도 그 이 경복궁 근정전이라든가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 뭐 이런데 유물 전시실을 또 사용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옛날에 봤지만 1926년에는 조선 총독부 청사가 또 경복궁의 근정전 앞마당에 떡하니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어릴 때 봤지만 중앙청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사로 우리가 지금 다 봤죠. 이거 이제 그 19세기 말에 경복궁의 모습을 그린 북골도형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609동의 건물이 보였다라는 건데 해방 후에 살아남은 건물은 단 40동뿐이더라라는 거고 우리가 그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죠? 간판 내린다고 이렇게. 간판 내린다. 그러니까 회사를 창립하거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모임을 결성할 때는 사무실 얻어놓고 어김없이 하는 행사가 현판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간판을 내거는 건데 그러나 그 회사가 망하거나 단체 모임이 뭐 무너지거나 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간판을 내린다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간판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이 다 간판 떼고 건물 헐고 뭐 이런 일들 계속 그렇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각 궁궐이나 정각 궁문의 이름을 또 지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이제 그 처마벽에 이름을 새겨서 걸었는데 그걸 우리가 현판이라고 하잖아요. 현판이나 편액이라고 하는데 강점기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이 궁궐이 무자비하게 회철되면서 이 간판을 다 내려버린 거죠. 현판도 다 내려진 거죠. 근데 그 오늘 이제 현판 얘기 하잖아요. 건물은 부숴서 민간한테 팔아넘기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현판은 떼서 갖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뭐 복원된 궁궐에 걸려 있는 현판도 있는데 상당수 현판이 제자리를 잃게 되죠. 다 내려졌으니까.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조선 고족 도부라든가 그 당시에 촬영된 건판 사진을 보면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뭐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보여요. 뭐냐면 당시에 제실박물관으로 사용했던 창경궁의 경춘전, 황경전, 명정문 같은 정각 사진을 유심히 보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딱 경복궁의 여러 건물에 걸려 있었던 현판들이 나란히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건물에 현판을 여러 개를 걸어놨어요? 네, 이렇게 걸어놓은 게 보여요. 그건 무슨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모아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건물은 다 이렇게 없애버렸지만 간판은 이제 남겨둔 건데 그러다 이제 해방 후에 1963년에 이렇게 모아둔 현판이 624점 됐다는데 그거를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전시를 했고 이후에 이제 뭐 경복궁 사정전이라든가 천추전에 이런 정각의 현판들을 나눠서 보관했는데 이후에도 이것이 현판이 한 770점으로 늘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창경궁하고 창덕궁으로 전전하다가 덕수궁 궁중유물 전시관으로 옮겨서 갔다가 2005년에 개관한 현재의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와중에 몇몇 간판은 또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규장각 이런 데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이 현판이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그 국립고궁박물관이 일제 강점기 이후에 떠돌았던 이런 이 현판들을 조사해서 지난해 그 조사 대상의 그 중에 398점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7% 그러니까 385점을 현재 제자리를 찾아주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그러한 조사 결과를 수록한 조선 왕실의 현판 1이라는 그런 또 도록을 또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 현판이 한 700개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되어놨어요. 근데 건물은 없어요. 그 어느 곳 짝인지 이게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770점 중에서 작년 대상이 398점이니까 제자리 찾는 게 되게 쉽진 않았다 하는 건데 워낙 이제 떠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문헌이나 공문 자료 이런 것들을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하나하나 찾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그때 현판에 그렇게 공을 들여서 이름을 짓는다면 현판을 만드는 데서도 엄청난 공을 들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현판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궐의 상징 같은 거여서 그렇죠. 사람도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절대 다수 현판이 임금이라든지 혹은 당대 최고의 명필가 글씨를 받아서 장인들이 정교하게 새겨서 또 화려한 문양과 조각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왕과 왕세자의 작품이 120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판은 건축과 서예, 공예가 접목된 기록물이면서도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판 770점이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등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던 사실이에요. 몰랐어요. 전혀. 예.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내시가 쓴 현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거는? 그 내시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혹시 걸었으면 모를까? 맞아요. 내시들이 사용한 건물에 걸었는데 그래요? 뭐냐면 이제 창덕궁에 있는 대은원 중수 내용을 새긴 현판이에요. 이게 뭐냐면 1725년에 영조 임금이 그 대은원이라는 정각이 오래되고 비바람으로 석가래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영조가 내관인 오둥이라는 사람한테 수리의 총책임을 맡겼고 또 역시 내관인 조한경이라는 사람한테 수리한 내력을 기록하는 서문을 짓게 하고요. 또 그 서문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내관인 이인재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글씨로 새겼다고 하죠. 물론 이제 내관들이 상당히 권력이 강했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궁궐 현판을 이 내관의 손에 맡긴다는 거 그건 참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관들이 쓰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대은원이라는 건물이 내관들이 머물렀던 내반원이라는 곳에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정각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영조가 대은원의 중수를 명하고 그 내용을 글로 짓고 글씨를 쓴 사람도 내관인 것으로 봐서 아마 내시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현판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거 다 연구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만 확인한 것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770점 중에서 작년에 한 게 398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반 정도가 남아서 올해는 이제 종묘하고 궁릉, 그다음에 사당, 그다음에 수원, 화성 이런 데 이제 걸었던 현판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몰랐잖아요. 저도 사실 인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판에 관심을 사실 잘 안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그냥 광화문 현판에 광화문 현판만 해갖고 문화강이 어떻고 광화문이 어떻고 뭐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방된 지가 우리가 8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원상복구하지 못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다시 들더라고요. 그것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무심했던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둘 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왜곡된 역사 이런 걸 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 이런 일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남겨놓은 숙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숙제를 누가 지금 다 해줄지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나비호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교태 대조 멋진 건물 이름이지만 왠지 왕을 강조한 봉건적 느낌이 강하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 시대는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왕조 시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또 딱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현재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